여기 맞나? 오늘 김원일 교수님이시라고 저희 재능 기부 해주시는 기부 회원님 인터뷰하러 왔거든요. 같이 좀 가보실까요? 근데 여기 연구실이어서 조심스럽게.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공감의 백소윤이고요. 오늘은 조금 특별한 기부 회원님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재능 기부를 계속 해주시고 있는 김은밀 교수님을 만나뵈러 연구실에 왔는데요. 소중한 시간 내주신 김은밀 교수님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박수. 예, 안녕하세요. 저는 국제영어대학원 대학교의 한영통번역학과 주임 교수를 맡고 있는 김훈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고 있는 일은 지금은 교수로 있기 때문에 주로 학생들 지도하고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통번역이 전공이다 보니까 가끔씩 통역이나 번역 일도 같이 하고 있어요. 생소한 전공 영역이기도 한데 살짝 전공 특성을 짧게 소개해 주신다면. 한영 통번역학과라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언어쌍은 굉장히 다양할 수 있는데 제가 하는 거는 한국어하고 영어를 대상으로 해서 통역도 하고 번역도 하고 있고요. 비문학 쪽 업무들을 주로 해요. 그래서 졸업을 하고 나서는 이제 진출할 수 있는 분야는 다양한데 그런 기업 활동과 관련된 통번역을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정부기관이라든지 뭐 국제기구라든지 그런 쪽에서도 일을 하고 그래서 다양한 통역이나 번역이 필요한 모든 곳에서 통역과 번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학생들을 교육하시는 역할을 하고 네. 계시는군요. 성함을 제가 처음에 들었을 때 김훈자 밀자 교수님이시다라고 들었을 때 뭔가 조남에서 비범함이 느껴진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니 뭐 특별한 의미는 아니고요. 이제 성이 김가다 보니까 부모님이 동명이인이 너무 많으면 좀 안 좋겠다 그래서 좀 특별하게 지으시려고 지으셨다 그러고요. 그냥 뜻은 훈자는 불탈 훈자, 밀자는 고요할 밀자예요. 그래서 고요하게 불타라. 조남이 비범한 거 맞는데요? 네, 뜻은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살고 있지는 못하고요. 하시는 일하고 좀 어울린다는 느낌도 좀 드는데 하는 업무하고는 조금 어울린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통역이나 번역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기를 굉장히 좀 수동적인 업무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직접 본인이 얘기를 하거나 글을 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한 말과 글을 이제 옮기는 일을 하다 보니까 좀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하시는데 그거를 해석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적극성이 많이 필요가 돼요. 그래서 단순히 그걸 수동적으로 듣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적극적으로 그 내용의 밑에까지 들어가서 내용을 정말 정확하게 자기가 잘 깊이 있게 이해를 하고 또 그걸 전달할 때도 적극적으로 상대방이 그걸 온전히 완전히 다 이해할 수 있게끔 굉장히 그 표현에 신경을 써주면서 적극적으로 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다른 차원에서 적극성이 굉장히 요구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굉장히 정적인 것 같지만 굉장히 동적이면서 맞아요. 굉장히 뭔가 이렇게 활활 타오르는 그런 느낌이 역시 조남에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는 것을 저희가 사실 소송을 할 때 이제 해외 참고 문헌이나 아니면 해외 결정례 중에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것들이 번역이 정확하게 돼서 법원에 제출되는 게 필요할 때가 있는데 그때 저희가 좀 도움을 받았던 적이 있어요. 저희랑 동행하고 계시는데 계기가 있으신지 뭐 사람이 계기가 있었다, 잘못 만나서 사건이 계기가 있었다, 뭔가 좀 어떤 계기가 있었는지 좀 말씀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졸업을 하고 나면 이런 재능 기부라든지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사실은 별로 없더라고요. 저도 그랬고 그 재능 기부를 하면서 조금 자기가 나중에 해보지 못할 다양한 부분들을 영역들을 좀 경험을 해보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런 실습 내지는 재능 기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을까 제가 좀 찾고 있었는데 다행히 또 이렇게 연결이 잘 돼서
예, 그렇게 또 일을 시작하게 돼서 저도 그렇고 학생들도 생각보다 반응이 굉장히 좋아요. 관심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주제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도 네. 학생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학생들이 처음부터 이런 분야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도 몇몇 있지만 네. 그렇지 않은 학생들도 그냥 한번 번역해보고 싶다. 네, 그래서 네. 이제 시작을 하면서 이제 번역을 하게 되면 사실 그냥 읽는 거하고는 또 굉장히 다르게 그 내용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도 해야 되고 찾아봐야 되고 그러니까 완전히 그걸 자기가 이해를 하지 않으면 번역을 정확하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새롭게 관심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고요. 자기가 모르고 있을 때는 사실 저희가 관심을 가지지도 못하고 그러다가 뭔가 그 분야의 일을 한번 하고 나면 또 그게 계기가 돼서 더 관심이 생기고 그 이후로도 또 이렇게 일을 더 하게 되고 좀 그렇게 되는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함께 해주신 사건이 아주 막 많은 건 아닌데 기억에 나시는 게 혹시 있으신지 감수도 해주시고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기억나는 거는 그 UN 특보가 한국에 와서 작성한 보고서를 저희가 번역을 했었는데 소지 특보. 네. 저희가 잘 평소에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됐었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자료가 실제로 소송을 하거나 그럴 때 유용하게 사용이 됐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학생들도 그렇고 굉장히 보람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번역문을 저희가 소송에서 사용을 하고 한 개의 소송에서만 쓴 게 아니라 뭐 성소수자 단체 법인 설립 불허 사건이나 아니면 트랜스젠더 성별정정 사건이나 이런 데서 지금 현재 국내 상황을 이제 유엔 소지 특보가 리포트한 내용들을 굉장히 이제 상세하게 또 이제 워낙 LGBT 이슈는 용어가 중요하다 보니까 번역문을 봤는데 이제 최종 감수해 주실 때도 이런 용어들 좀 고민되는 부분들도 그때 남겨주시고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런 과정들 거쳤었는데 저한테도 좀 특별한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좀 더 저희가 부탁을 또 다른 분야에서도 드리고 또 하면서 저희도 좀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소송에서 이런 자료들도 쓸 수 있겠구나, 이런 도움이 있다면 하는 부분들을 또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전문 영역으로서의 통번역의 중요성 아까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학생들에게 혹시 이게 내가 생각하기에 이게 가장 중요하다, 이게 나한테는 좀 중요한 역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하시는 부분이 있으신지. 이렇게 단절되어 있는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저희가 열어드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통역이나 번역이 없다면 그 세계로 접근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통역이나 번역을 통해서 그 세계로 들어가서 같이 소통하고 같이 대화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통역이나 번역에 있어서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원문하고 이제 뭐 정확하게 단어 하나 안 틀리고 하는 통역이나 번역이 과연 좋은 통역인가? 물론 얘기를 하기에 따라서 다르기는 한데요. 그러니까 그 단어 하나하나보다는 그 안에 들어있는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그 저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잘 이해를 하고 그걸 숙지한 가운데 그 메시지가 정확하게 전달이 되도록 해서 서로 간에 오해 없이 소통이 이루어지게끔 하는 거에 이제 주안점이 맞춰지면 좋은 통역이나 번역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학기 중이어서 한참 바쁘신데 시간을 저희한테 내주신 거거든요. 근데 아까 이제 인터뷰 전에 중간고사가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러면 통번역 전공 학생들의 중간고사 시험 문제는 어떤 것들이 출제가 되나요? 약간 스포일러? 말씀을 해드려도 별로 스포일러가 아닌 게 저희는 이제 보통 주제 같은 거는 알려드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통상 아니면은 뭐 외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렇게 주제를 알려주고 수업 시간에도 이제 주제별로 보통 수업이 구성이 되거든요. 그럼 중간고사 때까지 다뤘던 여러 가지 주제들 중에서 한두 개를 골라서 통역이면은 그 뭐 보통 스피치 같은 거 어떤 사람들의 뭐 대담이 될 수도 있고 어쨌든 구어로 이루어진 그 자료를 준비를 하고요. 번역은 이제 글로 쓰여진 문어로 이루어진 뭐 기사가 될 수도 있고 뭐 사설이 될 수도 있고 보고서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거를 이제 발췌를 해서 학생들이 통역은 직접 통역을 하는 거고요. 번역은 이제 번역을 해서 제출을 하는 거고요. 그럼 전혀 스포일러가 될 수가 없네요. 네, 그렇습니다. 좀 독특한 직업병 같은 게 있으시지 않을까? 뭐 약간 넷플릭스 자막이 그냥 넘어가시지 않는 맞아요. 뭔가 뉴스에서 누가 통번역을 하는 것을 보았을 때
아이쿠라는 생각이 든다거나 그런 게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약간 그런 네. 에피소드가 있으시면 소개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뭔가를 이제 듣거나 보면은 이거를 영어로는 어떻게 할까 아니면 또 영어로 된 걸 보거나 들으면 이거를 번역이나 통역을 어떻게 할까 그거에 좀 끊임없이 시달리면서 살고요. 네네. 이제 영화 보러 극장에 가서 자막이 보이면 이걸 안 봐야 되는데 자꾸 네. 보게 되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이걸 보면서 또 들으면서 잘했나 막 이것까지 아. 보게 되니까 좀 영화를 온전히 즐기지 못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럼 차라리 자막 없이 보는 게 마음이 편하실 수도 그게 있나요? 마음은 편한 것 같아요. 아. 근데 또 약간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번역을 다른 했을까. 사람은 어떻게? 네. 그래서 또 그러시구나. 이렇게 막 틀어놓고 보다가 또 네. 본인이 좋아하는 단어 이런 거 한두 개쯤은 좀 마음에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좋아하는 단어는 사실 별로 이렇게 기억에 딱 떠오르는 거는 없고요. 네네네. 좀 싫어하는 단어들이 싫어하는 있어요. 단어요? 네. 그것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알았어요 이런 말이 통역할 때 되게 힘들어요. 측에서 얘기를 하는데 이쪽에서 무슨 뭐 불만 사항을 얘기를 했다거나 그랬을 때 그걸 듣고서 뭐 알았다, 알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 알았다가 무슨 뜻인지 네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걸 내가 그냥 인지하고 네네네. 있다라는 건지 아니면 어떤 뭐 요청 사항을 얘기를 했을 때 그거를 해주겠다는 건지 그게 좀 애매할 때가 많은데 우리나라 분들은 또 거절 같은 거를 잘 안 하세요. 네네네. 특히 이제 상대방이 앞에 있고 그렇죠. 뭘 딱 요구를 했을 때 그 자리에서 놓으라고는 거의 안 하시거든요. 그러면은 다 그냥 알았다고 하세요. 그러고서 나중에 이제 회의 끝나고 또 그 뒤에 후속 조치 얘기하고 이럴 때 하면은 그게 자기가 수용한다는 말은 아니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시거든요. 뭐 통역이 잘못됐니 어쩌니 이런 네네네네.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하여튼 그래서 그런 말들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공감을 외국분에게 짧게 소개한다. 우리나라에 이런 조직이 있다. 이런 단체가 있다라고 짧게 소개를 한다면 뭐 영어로 해주셔도 좋고 영어로 해주시길 저희는 기대하고 있지만 혹시 짧게 소개해 주신다면 번역은 저희 강 변호사님이 해주시나요? 다시 번역을? 네. 한번 해주시면 저희가 연습해서 다른 데서 가서도 네, 저는 좀 약간 추상적으로 생각을 네네네. 했는데요. I think 공감 is like a compass. Because in modern days, we are so busy and we are so much caught up into our own lives, we lose our sense of directions. So, as a society, we often forget which direction we should take going forward. And I think 공감 is an organization that shows us what is the right direction that we should take going forward as a society. 네. Thank you. 무슨 잘 알았어. 왜? 네, 저희가 항상 옳은 지향을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어요. 저희는 완성형이 아니라 항상 옳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진행형이니까요.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표가 되어준다는 게 저는 되게 의미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건 하나하나도 다 의미가 있지만 그런 사건이 어떤 그 대표성을 가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하나하나를 통해서 평소 이제 생각도 못하고 있던 사람들도 그런 걸 접하게 될 때 우리가 가야 되는 거는 저 방향이구나. 이런 거를 좀 알게 해주는 것 같아요. 네. 뭔가 책임감 다들 감동받아서 너무 멋진 소개를 다시 한번 감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혹시 저희가 생각하지 못하는 어떤 작업이나 상상하시는 게 있으시면 하나쯤 아이디어를 주시면 저희가 또 가져가서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했던 통역 중에 해외 입양인 중에 거기서 이제 입양하신 부모님들이 뭔가 서류 작업을 제대로 못해 놓으셨는데 이분이 나중에 어떤 하여튼 뭐 범죄 사건에 좀 연루가 되고 이래가지고 강제 추방되신 분이 있으세요. 네. 그래서 다시 이제 한국으로 오셨는데 한국말도 못하고 가족은 또 미국에 있고 그래서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비극적인 상황인데 전에 했던 여러 가지 이제 많은 통역들이 있지만 사실 이렇게 딱 갖춰져 있는 세팅에서 하는 통역들은 어떻게 보면 하고 나면은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기억에 남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한 개인의 어떤 삶에 그렇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이 있구나 하는 걸 좀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일들에 저희가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저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저희한테도 참 그게 의미가 큰 일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해주실 인사말 같은 게 있으실 좀 약간 시간이 필요하실까요? 공감에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또 방송도 봐주시는 여러분들이실 테니까 앞으로도 공감이 하는 일에 더욱더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또 참여하실 수 있는 분야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적극적으로 다 참여를 해주실 때 저희 공감이 또 더 큰 일을 해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랑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다양하다는 걸 오늘 김은밀 교수님 통해서 확인을 했고요. 사실 언어라는 게 소통을 해주기에 가장 적합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유지가 되어 온 것들인데 뭔가 단절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어떤 상황들을 자주 목격하게 되는데 그 단절들을 정말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열린 문으로 만들어 주시는 그 과정을 듣고 하니까 좀 차갑게 느껴졌었던 뭔가 실무들이 네. 너무 따뜻하게 또 여러 영역들에 대해서 너무 따뜻한 시선을 가지고 또 이렇게 봐주시는 걸 느껴서 너무 좋았던 것 같고 앞으로도 좀 더 의미 있는 일들로 더 유의미한 성과들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응해주신 김은밀 교수님께 정말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 지금까지 함께해주신 학생분들께도 꼭 감사 인사 전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또 곧 다른 일로 뵐 수 있도록.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봬요. 네.